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비트코인한테 여러가지 어떤 정치, 경제적 요소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것들, 그런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전망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포브스지라는 아마 그 매스미디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기관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 상품이 지금 보면 금과 같은 어떤 그 전통적인 자산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칼럼이 포브스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 포브스지를 일반적으로 암호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수익률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세력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커다란 큰손이나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 포브스지나 뉴스위크지 이런 데까지 매수해서 본인들의 의도적으로 뭐 많은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중들을 호도하거나 선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의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다랗게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벡트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아마 이미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3일날 여기 보시면 9월 23일날 벡트 거래소, 그러니까 1일물하고 월물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상품에 관해서 자기네가 런칭을 확실히 할 거다, 이거에 관해서 또 이게 리트윗 해가지고 계속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으로서 비트코인한테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10월 달 가서 11월 달 가서는 점점 지금보다 긍정적이게 시장이 풀려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총리가 새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메이 총리 여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리스 존슨이란 분이 됐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금발머리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캐릭터가 비슷한 분이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10월 31일 날 우리는 그 유로를 떠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법률에 의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될 거고, 우리의 법률에 의해서 영국은 이제 앞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뭘 뜻하냐면, 영국이 유럽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를, 사실 유로의 해체가 앞으로 몇 년간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유로라는 통화, 그리고 파운드화라는 통화의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그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하반기 가서 더더욱 불거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것도 되게 큰 뉴스인데, 라쿠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아마존과 같은 이제 이커머스 어떤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암호자산 지갑을 런칭을 했어요. 이제 쇼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뉴스에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라쿠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더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도권 수용이나 현물 경제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어떤 이 생태계가 계속 이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어떤 익명의 차티스인데, 이 사람이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전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 제가 이제 보기 전에는 현재 상황이 11,000달러 금방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깨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이.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11,300달러에서 11,400달러,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11,300달러에서는 익절을 하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다음 달 7일이나 8일까지는 9,000달러를 다시 찍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9,000달러를 찍을 거다, 두 번째 시나리오도 9,000달러를 찍을 거다. 그래서 뭐 이게 이거대로, 이 사람 말대로 100% 되진 않겠지만, 어쨌건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 뭐라 그래, 픽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본인도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이런저런 추세를 그냥 장난 삼아서 올리진 않겠죠.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거든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원래는 안드로이드 어플만 있었는데 iOS 어플까지 지금 런칭을 시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거래에 있어서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아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10월 중순에 미국에서 오픈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또 거기에 타이밍이 껴맞춰져 있는 게 비트바이넥스 그 문제가 또 10월 14일 날인가? 그 언저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장세는 아마 10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봐야 뭐 이렇게 급격한 상승보다는 최소한 늦어도 10월달 중순 이후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플폰,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iOS를 지금 바이낸스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뉴욕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보면 비트바이넥스에 관한 어떤 그 판결문, 테더 사태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점유권에 관해서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 판결에 관해서 연기됐어요. 사실 그래서 비트바이넥스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이번 재판에 관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연기돼서 10월 14일까지,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서류들이 여기저기 돌기 시작을 하고, 트위터상에. 그래서 10월 14일 날이 진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연기됐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바이넥스가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공급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전략적으로 많은 양이, 물동량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장세가 단기적으로만 그냥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거기를 주목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BOA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도 되게 상업적으로 되게 커다란 다국적 은행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멀티 파티션을 지향하는 어떤 그거에 관해서 제공해주는 암호자산 지갑에 관해서 이제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암호자산에 관해 접근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고,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데만큼 지명도가 있는 데는 아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노라는 어떤 그런 은행이던 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추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USDT, EOS, ETC 과대평가 안 된 암호화폐 탑3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알트코인한테 썩 좋지만은 않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뭐 견해가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을 버릴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가오는 바이낸스가, 그리고 비트바이넥스가 움직이는 뭐 테더에 관해서, 그거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인다면 저는 결국 알트코인들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겹붙여가지고 코스모스 코인도 여기 과대평가 정도가 낮은 암호화폐로 파악됐다라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뭐 대다수의 아마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많은 어떤 그 수익률을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기업체들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IBM이나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 회사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에 관해서 변화가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여기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LG전자나 보면은 블록체인 서막의 본격화를 알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지갑 클립이 찾아옵니다. 이걸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지금 보면 카카오에서 이걸 런칭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만 이 생태계의 자리를 잡는다. 그랬을 때 굳이 이런 지갑이, 비트코인 지갑만 필요한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파티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들도 결국 이 지갑하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삼성에서 지금 추구하는 ERC20 기반으로 한 많은 지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갑들도 보시면은 거기에 꼭 굳이 딱 비트코인만 딱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아마 많은 대중들은 아마 느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이버 10월 링크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록체인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링크미를 예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갑도 마찬가지야. 꼭 굳이 딱 비트코인만 딱 목적을 향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실망감이 많이 있고 좌절감, 패배감이 많으시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자.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KB증권이 M-ABLE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도입했다. PKI 국제표준 전자서명 기술 블록체인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되는 은행이 그 국민은행이에요.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되게 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8월달 중순 넘어가면서 8월 19일인가 20 며칠까지 국민은행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은행에서 뭐 암호화폐 지갑을 뭐 한다, 암호화폐를 뭐 관여를 한다, 이게 아니지만 결국에 연관관계가 있고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인데다. 나중 돼서는 매스컴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가서 이제 암호화폐 장세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 뭐 현재는 뭐 지리한 장세이긴 하지만, 자, 그걸 말씀드리고, 골드 가격은 1,519달러인가 1,52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보니까 19달러인가 20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 은 투자를 이제 선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입가하고 매수가에 관해서 아마 그 진폭이 되게 크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이제 정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판단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 소폭 상승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한중일 외교장관 오늘 베이징 회동, 한일 갈등 변곡점 주목되나. 왜 여기에 지금 한일 갈등에 왜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데 왜 중국이란 나라가 여기 나섰을까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중, 한일 양자 회동도 예정돼 있다. 중국 중재 역할의 눈길. 3국 외교장관 올해 베이징서 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카 그쪽 따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 유로 쪽 따로, 동아시아 따로, 이렇게 그룹 자체가 예전에는 전 세계가 거의 미국이 거의 전 세계를 다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군림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는 미국이 원래 이 자리에 껴야 되는데 왜 여기 중국이 나왔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은행 믿고 산 DLS, DLF 8,200억을 다 날릴 판인데 이제서야라고 여기 나왔어요.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상품 같은데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 뭔지 아시죠? 수익률도 되게 극다화되지만 손실률도 되게 극대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억을 넣었는데 그게 500만 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그럴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거의 저점의 저점이거든요. 사실 전반적인 다 시세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50%, 60%까지 거의 다 왔지만 사실상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90 몇 프로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결국 끝에 마지막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건데, 어쨌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 상품 자산이라는데 거기다가 더 하반기 가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영국이 유럽에서 떨어져 나오는 브렉시트가 만약에 진행되면 이런 파생 상품이나 ETF나 어떤 그런 주식시장 그런 데는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미국이 화웨이 거래 제한 유예 연장했다. 뉴욕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자, 이것도 되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안 갖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석 달 연장했습니다. 왜 석 달을 연장했을까요?
이 시간을 주면 줄수록 미국이란 나라에서 중국한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사실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보는 것도.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자체 OS를 개발해서 그거를 인식을 시키는데 이식을 시키는데 원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로드맵의 개발 기간 끝자락이 원래 이번 연도 말기야. 근데 정확히 미국에서 거기까지 유예 조치를 줬어요.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네트워크 보수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3개월 더 미국산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작을 내려고 했었으면 벌써 아작을 내야 돼. 관세도 이미 때렸어야 돼. 화웨이도 제재를 풀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결국엔 그 이면에 있는 체스메이커에 의해서 모든 어떤 그 권력의 뭐 어떤 그런 거 중심 투기나 그런 이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의 중심에 있는 중국과 독일도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각각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500억 유로 추가 지출 방침을 밝히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여기 보면은 양적 완화 500억 유로 추가 지출 방침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어떻게 되고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자산은 기우뚱기우뚱 하지만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잭슨홀 미팅 앞두고 트럼프가 파월에 1% 금리 인하하고 QE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게 8월 20일 날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세계 경제도 빨리 개선될 것이다. 트윗에 오는 23일 날 잭슨홀 미팅 연설 앞둔 파월 가장 위험한 국면 연준 3차례 FOMC 남겨도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연준의 독립성 싸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같이 첫 번째 양적 완화, 두 번째 양적 완화, 세 번째 양적 완화 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발권력의 어떤 그 정점에 달았기 때문에 거의 100년이란 시간, 기축통화국의 거의 수명인 100년이란 시간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사실은 강달러다. 이래서 사람들이 뭐 영원한 미국의 승리를 외치긴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을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어떤 그 강함에 있어서 전 세계 기축통화의 왕인데 그게 만약에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통화들도 결국 약세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어떤 그 자산 대비해서 특정 자산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는 발권력이 되게 희미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3일 날 또 지켜봐야 한다는 오늘이 21일이니까 23일 날이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3일 남았네요. 3일 후에 다시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뭐 암호화폐 장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에 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엔 폭탄 돌리기에 있어서 마지막 심지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심지를 끊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실 일이고 암호화폐 장세가 결국에는 저는 뭐 지금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QE 그러니까 새로운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장세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현재는 지리한 장세 어떤 뭐 변동수가 되게 많은 장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나중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